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수능 국어 파이널 최종 점검. 오늘은 수능 국어 문학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물론 이 문학은 4개의 제시문이 나오고 EBS하고 연계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EBS 연계되는 주요한 작품들은 제가 또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 주요한 작품들 꼭 참고하시고 자,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문학 중에서요, 먼저 현대시하고 고전시가, 현대시하고 고전시가, 묶어서 이제 시가문학이라고 그러죠. 자, 이 시가문학에 주로 출제되는 문제의 유형들을 보고 그 문제의 유형들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물론 자, 이렇게 기본적인 작품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겠죠. 뭐 가작품, 나작품, 다작품, 이런 방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항상 수능의 원칙은 뭐다? 제시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결국은 문제를 잘 풀어내서 정답을 맞추는 것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 자, 그래서 시가 문학이 이렇게 등장을 했을 때, 자, 첫 번째, 자, 익숙하고 공부했던 작품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낯선 작품이 나올 수 있다. 그럴 때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늘 이야기했듯이 제시문과 문제가 한 몸이라고 한다면 결국 문제를 통해서 제시문, 즉 여기 있는 작품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다. 특히 자, 문제에서 보기의 형태로 나와 있는, 자, 이렇게 보기의 형태로 나와서 작품에 대해서 해설하고 있는 부분들은 낯선 작품을 보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재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생소한 작품이 나온다고 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자, 문제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접근을 해보시면 된다. 자,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가문학에 공통적으로 출제되는 문제는, 자, 첫 번째, 2작품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작품의 공통점이라든지 차이점을 묻는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된다. 자, 그럼 공통점이나 차이점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까? 자, 선생님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선택지가 있으면은 그 선택지는 예를 들면 이런 방식이죠. 의성어나 의태어를 통해서 화제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은 의성어나 의태어를 통해서 화자의 상황, 이런 부분에다 딱 밑줄을 그은 다음에, 자, 이 부분을 결국은 가작품, 나작품, 다작품에 하나하나씩 대입시켜보는 방식이 사실상 문제풀이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의성어나 의태어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통해 가지고, 자, 이 화자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딱 세팅을 하셔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작품에 대입시킨다. 당연히 OX를 해 가시면서 정답을 찾아내시는 거다. 아시겠죠? 어떻든 공통적으로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연습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유형은 이 시가문학에 나와 있는 작품의 시어나 식구의 의미를 파악하라고 하는 문제. 많이 출제되는 기본적인 양상입니다. 그럼 시어나 식구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특히 이 시가문학에 나와 있는 이 시어는 일반적인 사전적인 의미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거의 함축적이라든지 문맥적인 의미를 묻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어나 식구의 의미를 파악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 자, 이것은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시어나 식구가 자, 어떤 문맥이라든지 구조 속에서 어떻게 위치해 있는가, 즉 구조나 문맥을 이렇게 활용했을 때 시어나 식구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자, 이것은 이런 원리와 똑같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이게 큰 틀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가 있다. 자, 구조 속에는 이제 형식적인 것도 있지만 당연히 어떤 주제의식이 있겠죠. 자, 그리고 그 안에는 이렇게 문맥이 앞뒤로 있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시어가 있다. 잘 보세요. 묻는 것은 시어의 의미란 말이죠. 근데 시어의 의미는 어떻습니까? 구조 속에 들어있고 문맥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로 갔을 때, 자, 시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글을 읽다가 자, 밑줄 그어진 시어나 식구의 의미가 잘 파악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시야를 확대하셔서, 자, 뭐라고요? 시야를 확대해서 보아라. 확대해서, 그래서 전체 구조에서부터 문맥 그리고 시어의 흐름으로 봤을 때 반드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판단해낼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문제 유형입니다. 세 번째, 늘 시각문학에서 공통적으로 출제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표현상의 특징. 표현상의 특징에 대해서 묻는 문제다. 자, 굉장히 많이 이제 훈련을 하고 연습을 거듭해도 의외로 이 표현상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답에 대한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많아요. 자, 왜 그럴까?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이 표현이라고 하는 말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한번 해체해보자. 자, 시각문학에서 표현이라는 것은요, 화자의 의도를 겉으로 드러내는 방식을 갖다가 표현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미 표현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죠. 의도도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방식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각문학에서 출제되는 표현상의 특징은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자, 1번부터 이렇게 5번까지 선택지가 있을 때요. 자, 앞부분에 뭐가 배치되냐면은 방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의도가 나오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의도가 나오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역설적인 방법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런 방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방식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의도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선택지를 보실 때는 중간을 끊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방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의도가 맞는지 틀린지까지 가셔야 이 문제는 완결이 되는 겁니다. 자, 특히 우리말의 일반적인 특성, 그 다음에 수능 문제의 특성상 주로 앞부분에 있는 방식보다는 이 의도에 초점을 맞춰서 정답에 갈리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서, 자, 표현상의 특징의 문제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하나? 중간에 허리를 끊어라. 그래서 방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그거를 통해서 의도가 정확하게 제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다. 자, 그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벌써 겉으로 드러나는 방식만 해서 몇 가지야? 이렇게 5가지나 된단 말이에요. 5가지야. 오지선다행이기 때문에 이 5가지의 방식을 그대로 고려해서 그 작품을 읽다 보니까 작품의 주제도 알아야 되는데 뭐 표현상의 특징이 뭐가 있는가 자꾸 하다 보니까 흔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드리는 요령 잘 들어보세요. 객관식 오지선다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 작품을 읽을 때, 가작품을 읽을 때, 이 5가지의 방식 중에서 먼저 이렇게 문제 검토하면서 밑줄 긋지 않겠어요? 자, 이 5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하냐면 3가지를 선택하라. 3가지를 선택해서 3가지를 작품을 분석할 때 표현상의 특징으로 반드시 검토를 해라. 자, 이 3가지는요, 조금 더 까다로운 것을 찾으면 좋습니다. 자기가 특히 잘 이해가 안 되거나 평상시에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3가지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작품을 읽을 때 검토를 한다면은 오지선다행의 특성상 이 3가지를 먼저 확인하고 나머지 2가지를 확인하면서 정답을 찾는 것은 굉장히 수월한 방식이다. 아시겠죠?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 문제풀이 연습하실 때 꼭 적용해 보실 것. 자, 표현상의 특징. 의외로 자,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4번째 문제 유형은 자, 작품 감상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가 나오죠. 작품 감상의 적절성. 형태는 이렇습니다. 가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품 감상의 적절성은 의외로 선택지를 만드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품의 내용을 묻기도 하고 작품의 구조를 묻기도 하고 작품의 표현을 묻기도 하고 등등등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선지를 구성하기 때문에 답지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어떻든 작품 감상의 적절성을 보는데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뭐냐? 그것은 각각의 작품이 갖고 있는 주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의식을 반드시 기준으로 해서 내용이 됐던 구조가 됐던 표현이 됐던 선택지를 판단해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을 것이다. 자, 마지막 5번째 문제 유형입니다. 자, 주로 이제 3점짜리 문제로 많이 형성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보기를 통한 작품의 감상. 보기를 통한 작품의 감상. 자, 요 틀이죠. 자, 이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보기로 제시된 내용을 무조건 기준으로 삼으라는 이야기고요. 기준으로 삼으라는 이야기고요. 자, 이 제시된 작품을 대상으로 하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을 통해서 자, 작품을 감상해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정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보기로 딱 나와 있었을 때, 보기에서 반드시 언급한 내용을 뭘로 삼아라? 기준으로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5번 답지의 선택지가 5번까지 선택지가 있었을 때 보기에서 언급한 내용을 반드시 근거로 해서 감상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은 1번부터 5번 답지에서 보통 2개 정도를 걸러낼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용에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의 기준에서 작품을 감상하라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작품에 대한 감상 자체가 적절한가, 이걸 보시면서 마지막 정답을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시가문학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5가지 유형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죠. EBS하고 연계되는 작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 문학작품을 공부하는데 게을리하지 마시고, 자, 문학작품의 목록은 자, 다음 강좌에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하셔서 자, 시가문학과 관련되는 문제 완벽하게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서 목표로 하는 수능의 점수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